자, 일단 미국 축구 첫 번째 경기 이제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 자, 일단 뭐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좀 상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히면서 좀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안 뭐 신시내티가 좀 주춤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좀 연승을 이어가면서 좀 지난 시즌의 폼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이제 역시 이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선보이고 있었지만, 직전 경기 이제 LAFC 상대로 지면서 다소 좀 흐름이 끊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도 홈과 원정에서의 그 경기력 편차가 이제 좀 큰 편입니다. 그만큼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여전히 안 좋고 세인트루이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금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많이 낮은 편이다 보니까 신시내티가 좀 비교적 좀 점유율이 좀 높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약간 좀 홈에서 그래도 템포 조절하며 자연스럽게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수비가 더 불안정하면서 라인 조율도 좀 잘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 수도 있다. 네, 이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그러니까 뭐 요 경기는 뭐 크게 좀 코멘트 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최근 흐름, 그리고 약간 좀 경기력, 그리고 이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홈팀 신시내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신시내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신시내티 승. 그리고 네, 2.5 기준은 이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제가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도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신시내티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03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305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인터 마이애미 대 DC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시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주전 미드필더 1명도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 경기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지금 동부리그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평균적으로 이번 시즌 인터 마이애미의 득점력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라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는 메시에 대한 의존도가 컸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제 수아레즈가 오면서 공격 옵션이 더 다양해졌고, 그리고 조직력도 지난 시즌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메시 없이도 충분히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좀 선수단들이 좀 성장을 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전 시즌에 비해서 더더욱 지금 경쟁력 있는 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좀 인터 마이애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템포 빠른 경기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좀 비교적 중원이 약한 이제 지금 DC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DC 유나이티드가 좀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중원 싸움에서 다소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양 팀 다 굉장히 좀 역습에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면서 좋은 득점 기회를 종종 허용하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좀 불안정한 감도 어느 정도 좀 고려는 해봐야겠네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원정 DC 유나이티드의 경기력은 좀 좋지 못한데 반해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뭐 올랜도 시티 상대로 뭐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걸 제외하면은 굉장히 좀 매번 좋은 폼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홈 인터 마이애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인터 마이애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승에 3.5 기준의 연 오버사이드도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인터 마이애미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06번 승, 그리고 3.5 기준 오버는 308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욕시티 대 이제 레드불스. 일단 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전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좀 최근 굉장히 좀 폼이 좋은 상태예요. 네, 왜냐면 지금 뭐 5경기 기준 4승 1패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한 경기가 많으면서 좀 전반적으로 공격력도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최근 공격 흐름이 좋은 그런 뉴욕시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레드불스 역시 현재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좋은 공격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뭐 양 팀 다 좀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지금 공격 흐름 또한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다만 지금 이제 두 팀이 좀 최근 공격 흐름이 좋은 거와는 별개로 이 두 팀이 이제 맞붙기만 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득점 기회도 좀 생각보다 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양 팀이 굉장히 좀 대응 전술이 좋은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이 두 팀이 좀 붙을 때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가고, 그러면서 좀 다소 예상과는 다르게 좀 지루한 약간 양상으로도 흘러가는 경기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약간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지난 맞대결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뭐 최근 공격 흐름이 좋은 거랑 별개로 이런 약간 좀 상승적인 면을 봤을 때는 뭐 이번 경기는 뭐 두 팀 다 좀 공격력이 좀 식을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뉴욕시티도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레드불스의 폼이 좀 더 좋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정에서도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이제 레드불스가 시티 상대로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레드불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드불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레드불스 프랜승에 어느 반은 이건 언더사이드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레드불스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13번 패, 그리고 어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314번 승,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 이제 콜럼버스 경기. 자, 시카고는 일단 뭐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다 보니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못 만들면서 좀 득점력도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뭐 쿠이퍼스를 필두로 공격진에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다만 그런 좀 투자 대비 좀 결과가 많이 좀 안 좋고, 그리고 화력 또한 이제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공격진에 좀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지금 공격력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시카고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도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매번 뭐 좀 자기 진영에서 무의미한 좀 볼돌림이 많은 편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지금 시카고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좀 원정이라 해도 콜럼버스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카고에 비해 콜럼버스의 공격 전개가 더 낮기 때문에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팀 또한 좀 콜럼버스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좀 최근 좀 경기들을 봤을 때는 양팀 다 좀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콜럼버스의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카고에 비해서는 더 좋고,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시카고에 비해 더 낮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콜럼버스가 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뭐 추가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시카고 상대로 콜럼버스가 이제 이겼을 정도로 좀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콜럼버스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콜럼버스 승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정도 도전,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럼버스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327번 패, 그리고 햄무 같은 경우에는 328번 무.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노스 대 올랜도 시티. 자, 일단 세노스 같은 경우에는 준영 골키퍼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세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LAFC와 콜로라도를 연달아 잡으며 연승을 이어갔지만 직전 경기 포틀랜드 상대로 아쉽게 지면서 연승 흐름이 이제 끊겼어요. 네. 왜냐면 그 경기에서도 이제 좀 세너스가 좀 초반에 좀 리드를 가지다가 중간에 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좀 수적 열세로 인해 좀 패배를 하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솔직히 뭐 직전 약간 포틀랜드 전에서도 세너스가 뭐 퇴장만 안 당했으면은 좀 이겼을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좀 폼은 좋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홈 필라델피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는 등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올랜도 시티가 뭐 이제 시즌 극초반에는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좀 보였지만 또 좀 갈수록 좀 폼이 올라오면서 최근에는 좀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지금 최근 양 팀의 좀 수비를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올랜도보다 이제 세너스가 훨씬 더 수비가 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비 전환이 좀 많이 느리다 보니 좀 역습에 좀 많이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역습 전개가 좋은 올랜도 시티가 어느 정도 좀 이점을 좀 가질 만한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지금 화력전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현재 뭐 세너스에 비해 올랜도 시티가 크게 밀릴 만한 요소는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보다 원정에서 더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에서의 강세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올랜도 시티 사이드를 좀 봐도 좀 괜찮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올랜도 시티 사이드 보도록 할 것 같아요. 네, 올랜도 시티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 시티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43번
팩, 그리고 2.5기준 오바는 344분 팩.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MLS 미국 축구의 그 외 경기들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일단은 뉴잉글랜드 대 이제 필라델피아. 사실 뭐 이거는 뭐 원래대로라 좀 필라델피아를 좀 볼만하지만, 최근 필라델피아의 이제 흐름이나 폼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폼 이점을 받을 뉴잉글랜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휴스턴 대 이제 댈러스. 요거는 내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뭐 휴스턴 햄문화 이걸 무승부 중에서 골라가는 경기, 이걸 어느 반은 요거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솔트레이크 대 이제 콜로라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솔트레이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와 미국 축구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저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